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동시다발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결국 부산에서도 처음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의 신천지 교회 시설도 폐쇄돼 방역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남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의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환자는 이틀 전부터 기침과 가래, 근육통으로 일반 병의원을 들러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받았지만 계속 열이 나면서 오늘 오전 해운대 백병원을 방문했다 저녁 무렵 1차 양성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최근 서울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환자 격리 조치와 함께 이동 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도 신천지 교회에 대한 폐쇄와 방역이 실시됩니다. 부산시는 사하구와 수영구 등 부산 지역 본부 2곳과 동구의 연수원 등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로 이들 시설을 폐쇄하고 출입 금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소를 활용해서 직접 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신천지 신도들이 대구 교회 예배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레로 예정됐던 부산교통공사 신규 채용 1차 시험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잠정 연기됐습니다. 부산시는 가벼운 증상으로 대형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오히려 감염 우려만 높아질 수 있다며 가급적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게 감염 예방의 최선책이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남희력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개학을 앞두고 다음 주부터 대거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들 학생들이 한꺼번에 입국할 경우 해당 대학이 학생들의 격리와 관리를 다 맡아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세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중국인 유학생 규모는 5,300여 명. 이 가운데 현재까지 입국을 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600여 명. 전체 중국인 유학생의 고작 10분의 1 수준입니다. 아직 입국을 하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개강을 2, 3주 앞둔 다음 주부터는 입국을 해야 올 1학기 수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4천 명이 넘는 이들 중국인 유학생들이 동시에 입국할 경우 해당 대학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입국 이후 기숙사에 1인 1실에 배치해 2주 동안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각 대학마다 300~400개씩의 기숙사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격리시설 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나 아니면 시정부 차원에서 격리시설을 좀 보완을 좀 지원을 해주시고 또 처음 부산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아무런 준비 없이 입국했다가 세면 도구는 물론 생필품조차 구입할 여유도 없이 곧바로 격리되면서 많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기에 하루 3끼의 식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식단을 짜고 일일이 배달을 해야 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식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생활관에 들어와서 하니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식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남 영양사를 이제 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필요한 중국 현지식 음식을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강을 앞두고 각 대학마다 학생들의 건강 체크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 등 모니터링 장비도 대학의 재정으로 모두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교육부나 부산시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네, 이번엔 사고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2층짜리 단독주택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매몰됐는데요. 이 중 2명은 숨졌고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주택가. 갑자기 2층짜리 단독주택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행인들이 겁에 질린 채 차도로 달아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노후 주택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갑자기 건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쾅쾅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문지가 막 불난거 며칠 막 올라오는데 그래서 우리 뛰 나왔어요. 작업자 8명 가운데 3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나머지 5명은 무너진 집더미에 매몰됐습니다. 매몰된 주택에서는 소방대원 수십 명이 교대로 투입돼 수작업을 벌이다 중장비를 동원한 구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2명이 구조된 데 이어 3시간 만에 또 다른 남성이 구조됐지만 마지막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량물을 중장비를 이용해서 걷어내면서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노출되면서 중장비 작업을 중지시키고 구조대원이 투입돼서 마지막으로 구조해냈습니다. 사고 여파로 도시가스 배관이 끊기면서 가스공사가 차단 조치에 나서 일대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46년 된 노후주택으로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일부 벽체와 출입문을 없애고 철제 빔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구조 변경 작업을 하며 건물이 약해져 붕괴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가 방문하면서 부산의 한 경찰서가 한때 임시 폐쇄됐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발열 등 감염 의심 증세를 호소한 50대 남성이 민원실을 방문해 1시간 반가량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서 방문 당시 이틀 전 대구에 다녀왔다고 말했지만 방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코로나 증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동구를 방문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퍼진 가운데 동부경찰서는 해당 문자의 생산자를 찾고 유포 경로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동래구 명륜동의 한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1층 방 안에 있던 66살 A씨가 숨졌고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거동이 불편한 A씨가 방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